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 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과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건데요.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의 원칙적인 금지 등이 담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1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 경력 기준이 제각각이고 채용 기준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2만 그 경력을 불인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울시 그 50 솔루스단이나 또 다산 콜센터에서는 6개월 미만은 또 이렇게 불인정한다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특히 기간제 근로자 차별 가능성이 높은 채용 공고는 비정규직 강화에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도 기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근거가 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 절약 성과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시민이 가져간 예산 성과금은 3.14%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뭔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받아갖고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 95% 이상이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동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서울 브랜드의 저조한 매출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판로 지원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같이 지원도 판로도 지원하고 같이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하이서울 브랜드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입니다. 업종과 품목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업종을 보면 대부분 패션이 50%가 넘어요. 패션 쪽이. 어느 한 업종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하이서울 브랜드는 서울 소재의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7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 사금융 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청년 귀농 귀촌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 열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귀농 귀촌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어떤 교육 절차도 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들며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사업이 잘못되면 그냥 100만 원 그냥 6개월 그냥 놀다 오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서 봉사활동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내려가고 6개월 동안 내려가 봐서 이게 살만한 동네면은 계속 정착해보고 아니면 그냥 서울에 다시 빼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서울 청년 일자리 탐험대 사업의 경우 사업 내실화와는 별개로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나치게 숫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500명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뭐 1000명, 그 다음에는 1500명 해서 이제 200억까지 그렇게 이제 예산을 추정하고 계신데, 너무 이렇게 그 숫자에만 치중한 그런 사업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부서별로 자문단과 고문단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정책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문단과 고문단의 슬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 혁신 방안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위탁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남부기술교육원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위탁 동의안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자구책 마련 없이 연구 용역만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기술 교육원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생 수 찾기 위해서 애쓰고 취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또 좀 예산 좀 받으려고 또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남부는 한번 위탁 받으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고.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연간 216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고 서울시 역시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위탁 부결과 함께 서울시의 안이한 문제의식과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에도 남북 교류협력단이 발족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나 통일의 관점을 넘어 이제는 평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가? 평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남북관계 진정과 평화 무드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